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어쩔 창업. 네,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려 하거나 또는 대학생이 아니신 분들은 소상공인 또는 어떤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보면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또 궁금해하실 부분인 자금 조달 부분인데요. 이 자금 조달이라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흔히 어떤 사업이나 또는 창업을 시작할 때에는 뭐가 필요하죠? 네,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자, 이 돈을 어떻게 내가 처음을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나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부족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돈을 모아오는 과정을 자금 조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자금 조달 과정을 우리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자, 그리고 이 자금 조달 과정 중에서도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떻게 정보를 얻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다양한 방법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자금 조달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최근에 SNS나 또는 블로그 이런 다양한 루트들에서 볼 수 있는 네이밍이 있는데요. 바로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것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어떤 돈이냐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정부 지원 사업의 대부분 돈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어떠한 개인이나 또는 단체에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한마디로 제공을 하는 방식이죠. 지원하는 방식이죠. 자, 이 지원된 금액을 우리가 흔히 이제 창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또는 실험해 보는데 또는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특허를 만들거나 하는 등의 것들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초기에 예비 창업이라 그래서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 또는 준비 중인 상태, 그리고 1년차 또는 3년차, 5년차, 7년차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 초기에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에 이제 그 다음 정부 지원 사업 말고 그냥 엄청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뭐가 있죠? 네, 그렇죠. 바로 나 스스로가 돈이 있으면 됩니다. 흔히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데, 자, 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선 투자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서 뭔가 사업에 투자를 해본 이런 경험이 없진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금액이 어떻죠? 네, 대학생 때는 또 뿐만 아니라 사업을 초기 준비할 때 생각보다 자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량의 자금으로 시작하거나 또는 무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자기 자본을 조금 모아보려고 했던 활동들 대부분이 주로 이제 팀원들을 관리하거나 시제품들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비용 정도였는데, 제 대학 때 기억을 조금 살려보면 저는 대학 때 처음에 창업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 과일컵, 컵과일이나 이런 사과에 관련된 농작물에 관련된 창업을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아이템을 가지고서 뭔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농작물이나 뭐 그런 기계들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기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팀원들끼리 조그만 소량의 1, 2만 원 정도를 모아서 사과 한 박스를 사고 저희 학교 앞에 토스트집이 있어요. 자, 이 토스트집에서 사장님한테 저희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고 부탁을 드려서 거기에 있는 실링기 머신을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시면 저희가 한두 시간 정도 빌려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고 테스트도 할 겸 판매를 해보았더니 이 판매 소비가 돼서 그 판매된 돈으로 다시 자기 자본화를 해서 다시 다음 테스트를 진행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보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알바를 뛰시면서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돈을 모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직장 다니시다가 퇴직할 때 그 퇴직금을 가지고선 활용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듯 자금 조달 방법의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자본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다음의 자금 조달 방법에는 이제 몇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많이 듣는 게 우리가 흔히 대출 융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어떻게죠?
네, 신용이 있는 신용기금이나 또는 은행, 이렇게 뭔가 국가적으로 딱 보장이 되어져 있는 자금 루트에서 어떻게 보면 돈을 잠깐 빌리는 거죠. 또는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내가 융자를 받거나 하는 것도 요즘에는 막 어떻게 보면 개개인별로는 신용 점수에 따라서 뭔가 주지만, 지금의 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창업을 초기에 준비할 때에는 아이템의 기술력과 아이템의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차별화가 되냐, 시장성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선 그런 혜택들을 조금 더 받아볼 수도 있다. 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과도한 융자와 과도한 대출과 과도한 투자를 받는다는 건 사실 수많은 리스크를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지만, 우리 준비하는 서비스, 준비하는 아이템의 것들을 충분히 믿고 자신이 있다면 저는 뭐 크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핫 이슈였던 바로 뭐죠?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기업들이 있죠. 뭐 와 땡땡, 또는 뭐 중소기업 청에서 만든 뭐 땡땡땡, 이런 등등등 것들이 있고, 지금 뭐 최근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나와서 이제 어서인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됐는데요. 자,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건 다수의 소비자가 다양한 방식이에요. 뭔가 보상을 해주는 방식도 있고요, 채권형 또는 주식형, 이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개념과 그리고 뭔가 나중에 이 물건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아이템을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뭔가 테스트를 해볼 때 흔히 이 크라우드 펀딩을 사전 홍보 또는 사전에 실험 테스트를 해보는 효과로서 많이 활용을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온라인에 크라우드 펀딩이 자주 올리셔서 그 펀딩된 금액을 가지고선 그 사업에 다시 투자를 하거나 또는 다른 이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자, 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방법을 오늘 강의에서 알려드리기에는 좀 많이 길기 때문에 따로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고요.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와땡땡이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와디즈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봐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있고요. 자, 이 자금 조달 방법들을 가지고선 우리가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아까 맨 처음에 알려드렸던 정부 지원 사업, 그렇다면 이건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자, 네이버나 이런 다양한 사이트에다, 구글이나 뭐 이런 사이트에서 K 스타트업이라고 치시면, 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는 초기에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또는 그런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좋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 들어가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서 어떠한 정보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사이트 내에서도 뭐 몇 가지 큰 사이트, 큰 도움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뭐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제도전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좀 서비스 부분에서는 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등등등 너무 많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강의 말고도 다음 강의에 보시면 사업 계획 작성법이 쭉 나올 거예요. 자, 그걸 보시면 아마 이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도 아마 바로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트업을 위한 사이트가 K 스타트업이라면 우리 소상공인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 소상공인 준비하실 때에는 온라인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화 정부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나오고요. 자, 특히나 소상공인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융자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운영하시다가 이걸 보시는 경우 또는 소상공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창업을 좀 더 윤활하게, 좀 더 편리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내가 도전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과 그리고 조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에 창업을 준비해 볼 수 있는 과정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저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은 초기에 저희 회사 법인이 자본금이 100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100만 원이냐? 당시 제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아마 100만 원이었지 않나 싶어요. 자, 이 100만 원을 가지고 했을 때 그 과정들이 중요할 텐데 어떤 자금 조달을 받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과 유선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대략 한 2천에서 또는 3천 또는 많게는 뭐 써 있는 거로는 5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평균 경험치에 의하면 대략 평균 3천만 원대의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저희 회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완전한 기술 창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술 창업을 실제로 준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경쟁 구도가 되지 않았었어요. 자, 이 경쟁 구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창업 지원 사업에 먼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업계 잘 썼는지 잘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이 좋게 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시드머니를 얻게 되었고요. 이 첫 번째로 자금 조달을 받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지금도 좀 후회되는 점들도 있지만 이 받은 자금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잘 써야 되냐? 괜히 흔히 우리가 돈이 갑자기 크게 확 생겨버리면 초기 창업자 대부분들이 돈을 함부로 막 쓰게 되어 있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계획적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사업의 목적과 합당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효율성이 많은 선택지를 선택하셔서 꼭 소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소비할 때마다 자금 조달하는 모든 과정은 데이터를 많이 남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충분히 남기고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아마 1년 또는 2년 뒤에 분명 그걸 통한 수익화를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흔히 우리가 시제품 개발한다 그래서 개발 비용을 다 쓰고 그 아이템을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만 쓰지 마시고 이 자금 조달되는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성을 만들고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아이템을 개발하신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대학교에서 이제 자금 조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 지금 이 강의를 찍도록 도와주시는 이 한국교통대학교에 이제 창업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교육지원센터에서도 이제 창업 동아리라든지 이런 사업 개발할 때 상담 및 그리고 사업화 자금을 소량을 이제 하지만 시드머니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흔히 대학은 산학협력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 초기 창업을 잘 멋지게 해낸다면 아마 충분히 대학과도 산학협력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본인과 같은 케이스가 나와서 그 케이스를 이제 벤치마킹하는 존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의 창업 생태계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또 제도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대학교에서 받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자금 조달과 올바른 자금 활용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초기 창업의 시드머니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가장 좋은 건 그걸 통해서 좋은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셔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아는 몇몇 기업들은 본인들이 이제 번 이 자금을 가지고선 다시 이제 다른 스타트업들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는 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정말 잘 이룩하셔서 그런 또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금 조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마 궁금한 것도 많을 텐데 궁금한 것들은 우리 한국교통대학교 창업교육지원센터에서 꼭 한 번씩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직접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이트 있죠. K-스타트업 소상공인진흥공단 이 사이트에서 문의를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정말 멋진 창업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어쩔 창업!